새벽 3시 또 눈이 떠지셨나요? 시계를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시죠.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을 아무거나 아무 때나 드시면 속만 불편하고 밤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지금부터 형태를 틀리면 왜 설사가 나는지, 시간을 틀리면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면 장애와 영양 불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김숙영입니다. 수천 분의 새벽 각성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은 운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에게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면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밤이 이번 달 최고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또 한 주를 피곤 속에서 잃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휴대폰 밝기를 30%로 낮춰보세요. TV 리모컨의 영화 모드나 야간 모드를 켜보시고요. 주방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휴대폰에 취침 60분 전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조도 낮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 간단한 수면 간식. 이 세 단계만 지켜도 첫 주에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5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고 새벽 몇 시에 깨시나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방법이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72세 어르신 한 분이 단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을 절반으로 줄인 비밀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72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요. 매일 밤 새벽 3시에 벽을 넘지 못하셨습니다. 잠들기까지 40분이 걸리고 겨우 잠들어도 두세 번은 꼭 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밤만 되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혹시 치매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해결해 보겠다고 멜라토닌을 하나 더 늘리고 약국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에 아무 제품이나 추가했지만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고 새벽 각성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좌절이 쌓이자 시도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제 연구실에서 박영자님을 만났을 때 확인한 건 실패가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신호의 순서가 엉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이 부족했습니다. 봄부터 외출을 줄이면서 하루 생체 리듬을 맞출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사라진 거죠.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지만 언제 분비할지 결정하는 신호는 아침빛입니다. 둘째, 마그네슘 형태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공복 직전에 복용하고 바로 누우셨는데 위장 자극은 커지고 흡수는 들쑥날쑥했습니다. 셋째, 저녁 루틴이 수면을 방해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카페인이 들어간 차를 마시고 TV와 스마트폰을 얼굴 가까이에서 최대 밝기로 보다가 불을 끄면 바로 누우셨어요.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판단하는데 몸은 갑자기 잠들라는 명령을 받으니 긴장과 각성이 더 심해진 겁니다. 넷째, 영양 신호가 엇갈렸습니다. 저녁에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함께 먹어 마그네슘 흡수에 간섭을 주었고 밤사이 공복이 길어져 새벽 4시 무렵 혈당이 떨어지면서 허기성 각성이 유발됐습니다. 우리는 약 더하기 대신 신호 바로잡기를 선택했습니다. 취침 60분 전 집안 조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화면은 야간 모드로 고정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그리고 간단한 수면 간식으로 바나나 반개와 우유 150ml, 호두 3알을 갈아 한 잔 드셨습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주식은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기상을 고정해서 베란다에서 15분간 자연광을 눈으로 받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입면 시간은 40분에서 20분으로 줄었고 새벽 각성은 3회에서 1회에서 2회로 감소했습니다. 낮 졸림이 덜해져 오후 산책을 10분 늘릴 수 있었고 두 번째 주에는 밤이 무섭지 않다는 표현을 처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박영자님이 대단히 특별한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은 운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어두워졌다는 조도 신호,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환경과 호흡과 체온 신호, 연료가 충분하다는 영양 신호, 지금은 밤이다는 생체 시계 신호. 이 네 가지 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몸은 잠을 허락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반이고 빛과 타이밍은 스위치입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냥 멜라토닌 하나 더, 마그네슘 아무거나로 버티면 한 주 한 달이 금세 지나갑니다. 하지만 순서만 고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이 왜 새벽 각성을 막는지, 키위 한 개가 왜 다시 잠드는 시간을 줄이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올 꿀팁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뭘 드시느냐가 밤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잠을 부르는 음식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반 개에 우유 150ml, 호두 3알을 갈아서 미지근하게 한 잔 만들어 보세요. 이 조합이 왜 강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죠.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과 인면 신호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미국 수면재단의 여러 연구에서 취침 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섭취가 인면 지연 감소와 수면 효율 개선과 관련 있다는 보고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박영자님은 취침 60분 전에 이 스무디 한 잔을 드시고 첫 주에 인면 시간이 20분 단축됐고 새벽에 배고파서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반 개, 우유 150ml, 무유당 우유도 괜찮습니다. 호두 3알 그리고 따뜻한 물 50ml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미지근하게 드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면 무유당 우유나 두유로 바꾸시고요. 당뇨가 있으시면 무가당으로 사용하시고 총 탄수화물을 계산해야 합니다. 칼슘 고용량 보충제와 동시에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받으니 시간을 띄워주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스무디를 마신 날 잠들기까지 시간이 10분 이상 빨라졌나요? 새벽에 배고픔으로 깨는 횟수가 줄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 1개에서 2개를 취침 전에 드셔보세요. 키위가 수면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키위에는 세로토닌 함량이 높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수면 지속과 주관적 수면의 질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대만과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 취침 전 키위 섭취가 총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 개선과 연관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새벽 각성이 잦으셨던 분들이 키위를 드시고 나서 다시 잠드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보고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60분 전에 키위 1개에서 2개를 드세요. 위가 민감하신 분은 1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으신 분, 키위 먹으면 입안이 따갑거나 가려우신 분은 피하셔야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은 과량 섭취를 금지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키위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수면 효율, 침대에 누워서 실제로 잠든 비율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코코아 한 작은 술에 무가당 두유 150ml, 꿀소량, 시나몬 한 꼬집을 섞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이 조합이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재분배하는데요. 이게 인면을 돕습니다. 두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코코아의 플라바놀 성분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과 미국의 수면 연구에서 저녁 루틴에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주관적 수면질 향상과 연관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플라바놀은 스트레스 인지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이 음료를 드시고 머리가 가라앉는다는 주관적 보고가 증가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취침 60분에서 90분 전에 코코아 파우더 한 작은술, 무가당 두유 150ml를 데워서 꿀 한 작은술 이내로 넣고 시나몬 한 꼬집 뿌려서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코코아 양이나 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당 섭취가 과다하지 않도록 꿀은 채소량만 넣으세요. 질문 드립니다. 이 음료를 드신 후에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하품이 나오거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졸림 신호가 오나요? 그릭 요거트 100g에 아몬드 8씨알에서 열알을 함께 드셔보세요. 이 조합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마그네슘이 밤사이 포만감을 유지해서 저혈당성 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쯤 배고파서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혈당이 떨어져서 생기는 각성입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영양 연구에서 저녁에 단백질과 지방을 적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새벽 각성 감소와 관련 있다는 관찰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새벽 4시 허기 깨운군 분들이 이 조합을 드시고 각성 횟수가 30%에서 50% 감소했다고 보고하셨어요. 실천 방법입니다. 취침 90분 전에 그릭 요거트 100g과 아몬드 8씨알에서 열알을 소량 드세요. 위장이 예민하신 분은 2시간 전으로 앞당기시면 됩니다. 경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요거트와 아몬드를 먹은 날 배고파서 깨는 일이 사라졌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트립토판, 마그네슘,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그네슘을 어떻게 선택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형태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인데요. 흡수율이 높고 위장에서 편안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수면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는 뇌 친화성이 좋다는 보고가 있고요. 시트레이트는 흡수가 양호한 편입니다. 주의하실 점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 이뇨제,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드시고 설사가 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형태를 바꿔보세요. 실천 방법입니다. 취침 60분 전에 200mg부터 시작하세요. 1주에서 2주 관찰하신 후에 100mg에서 300mg 범위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공복 직전보다는 가벼운 간식과 함께 드시는 게 위장에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스무디나 키위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형태를 바꿨을 때 위장 불편이 줄고 다음날 개운함이 증가하나요? 타이밍과 분할 복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단에 복용이 있면 신호에 유리한데요. 위가 민감하신 분은 오전과 저녁에 100mg씩 나눠서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용량 칼슘이나 아연과 동시에 드시면 흡수가 간섭받습니다. 시간을 띄워주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완전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취침 60분 알람을 고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조도를 낮추고 마그네슘을 드시고 수면, 간식을 드시고 호흡이나 족욕을 하는 순서로 매일 동일하게 반복하세요. 몸은 패턴을 학습합니다. 질문입니다. 복용 시간을 고정했을 때 잠드는 시각의 변동폭이 줄어드나요? 빛과 조도 관리가 수면 스위치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마그네슘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아침 15분 자연광은 멜라토닌 분비 시점을 안정화시키고요. 저녁 청색광을 최소화하면 멜라토닌 분비 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야간 낙상 방지를 위해 수면 등은 1럭스에서 5럭스의 매우 낮은 조도로 설정하시고요. 안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가 지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기상 직후 커튼을 활짝 열고 야외나 베란다에서 15분 계세요. 햇빛을 눈으로 받으세요.
선글라스는 벗으시고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2700켈빈 이하의 전구를 사용하시고 밝기를 30% 이하로 낮추세요. TV나 휴대폰은 야간 모드로 고정하시고 얼굴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뜨려서 보세요. 아침빛 루틴을 시작한 주에 잠이 앞당겨지는 게 체감되시나요? 식사와 혈당 리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은 야식이나 과음은 심박수와 체온을 올려서 인면을 지연시킵니다. 반대로 공복이 너무 길면 새벽 각성이 유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뇨나 위식도 역류, 수면 무호흡 위험군은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주식은 취침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종료하세요. 저녁 7시에 주무시려면 오후 3시에서 4시에 저녁을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필요하시면 취침 90분 전에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 간식, 아까 말씀드린 요거트와 견과류를 드세요. 야식은 완전히 끊으시고요. 술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저녁을 앞당기고 야식을 줄였을 때 새벽 각성이 감소하나요? 긴장 완화 루틴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린 호흡, 예를 들어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시초 내쉬는 호흡법이 있고요. 따뜻한 족욕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재분배해 인면을 촉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은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피하셔야 하고요. 족욕은 40도 내외로 10분에서 15분만 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오래 하시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취침 60분 루틴의 마지막에 5분 복식호흡을 하세요.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그 다음 10분 족욕을 하시고요. 침실에 들어가신 후에는 화면을 완전히 금지하세요. 침대에서는 생각 메모도 금지입니다. 그냥 숨을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100번 세어보세요. 루틴 후에 하품이 나오거나 눈꺼풀이 무거워지거나 손발이 따뜻해지는 졸림 신호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마그네슘 형태 선택, 타이밍과 분할 복용, 빛과 조도 관리, 식사와 혈당 리듬, 긴장 완화 루틴. 이 5가지가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5가지를 함께 실천하셔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천하셨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과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놀라운 효과를 대비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영상 예고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을 더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맞게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그네슘의 형태, 용량, 시간, 그리고 빛과 식사와 호흡의 순서가 잠의 스위치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공복에 먹으면 설사만 하고 흡수는 안 됩니다. 멜라토닌만 늘리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아침빛 신호가 없으면 멜라토닌은 언제 분비할지 모릅니다. 밤늦게 먹고 바로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소화와 혈당 변동이 새벽 각성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취침 60분 전에 간식과 함께 드세요. 아침 7시 기상을 고정하고 15분 자연광을 받으세요.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 마치고 필요하면 소량 단백질 간식을 드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도를 30% 이하로 낮추고 화면은 야간 모드로 고정하세요. 마지막 60분에는 호흡과 족욕으로 몸을 이완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 수면 부족이 누적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혈당 조절 악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낮 졸림이 심해지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면 시간이 15분에서 25분 단축됩니다. 새벽 각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낮 졸림이 줄어들어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기분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혈압, 혈당, 인지 기능이 모두 개선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에 취침 60분 전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 이름을 수면 루틴 시작이라고 적으세요. 오늘 저녁 알람이 울리면 조도를 낮추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준비하시고 바나나 반개와 우유 150ml, 호두 3알을 갈아서 한 잔 만드세요. 그리고 5분 복식 호흡을 하세요. 단 이것만 하세요.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입면 시간, 새벽 각성 횟수, 아침의 개운함. 수치는 조용히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졸림을 완전히 없애는 오전 루틴과 오후 에너지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커피는 언제 마셔야 하는지, 낮잠은 몇 분이 적정한지, 오후 간식은 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이 경고를 지나치면 한 달을 잃고 지금 실천하면 오늘 밤을 얻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순서를 안내했고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빛을 낮추고 한 모금의 따뜻함을 준비한 뒤 몸에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밤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은 몇 시에 취침 루틴을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바꿔나가요. 감사합니다.